지금 오늘 시작할 때 여러분들 참고할 페이지는 교재 45쪽에서 48쪽 보면 돼요. 거기에 그림이 칼라로 또 입체감 있게 그려놨는데 여기 칠판에 그릴 때는 펜의 굵기도 그렇고 그만큼은 못 그리니까 혹 여기 칠판에 그려지는 게 명쾌하지 않으면 텍스트북 보고 따라오세요. 자, 오늘 할 내용 먼저 주제같이 적어놓고 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좌표계 중에서 구좌표계 막바지로 달려왔어요. 그죠? 구좌표계를 뭘 했냐면 위치에 관련되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죠? 위치를 P라고 하고 R, 세타, 파이로 나타내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뭐 하겠다 그랬냐면 위치 표시하는 거 얘기하고 벡터 물리량 표시하는 거는 여기에 담겨 있는 듯이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베이시스 벡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베이시스 벡터를 직각 좌표계로 변환해서 나중에 써야 되는 일들이 있어서 직각 좌표계로 변환하는 변환식을 식이라 그래야 별것도 없어요. 벡터 조합 여기 나타낸 거 변환식에 대한 거를 할 거예요. 이거 그러고 나면은 좌표계는 끝났는데 그래도 또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는 세 개를 통틀어서 직각 좌표계하고 그 다음에 원통 좌표계하고 그 다음에 구좌표계에서 우리가 뒤에 가면 작은 조각의 이거를 영어로는 디프렌셜이라고 되어 있어요. 디프렌셜 조그만한 조각인 거예요. 디프렌셜 작은 엘리먼트인데 사실 엘리먼트까지 쓸까요? 디프렌셜 엘리먼트인데 우리가 다루는 동안에 작은 조각의 선 조각, 도선 조각, 선분 이렇게도 좋고 선도 필요하고 이거를 벡터로 DL 벡터라고 나타낼 거예요. 그런데 직각좌표계, 원통좌표계, 구좌표계에 따라서 달라서 때로는 위치에 따라서 이게 DL 벡터가 바뀌는 것도 있어서 얘를 R이라고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걸 여기다 담았어요. 요거는 단위가 선이니까 메타예요. 이걸 왜 하냐 하면 어저께도 내가 지난 월요일에도 언급했는데 우리가 도선 조각으로 되어 있는 전하도 있고 전류 도선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해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뭔가면 작은 조각의 면을 나타내는 거 있어요. 면은 DS라고 표시하고 R 벡터 이렇게 표시하는데 얘는 면이니까 면적의 형태로 나타내요. 그죠? 면적.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벡터를 다룰 때 벡터 연산을 다룰 때 이게 두 벡터의 곱을 구하면 걔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한 게 있어요. 그죠? 두 벡터의 벡터 곱을 하면 크기는 면적이고 그 벡터의 결과는 어느 방향이 나온다 그랬어요? 면의 수직인 방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면은 뭔가 하면 면적하고 면의 수직인 방향 벡터 가지고 나타내는 게 일반적인 표현이라서 그런 형태가.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 최적이 있어요. 최적. 얘는 DV라고 얘기하는 건데 얘는 스칼라예요. 최적은. 얘도 또 위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얘는 메타의 삼성의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어떤 거 나중에 요거부터 할까? 요 선은 나중에 어떤 일로 쓸 건가 하면 어떤 위치에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 힘이 도선하고 나가는 방향의 성분이 어떻게 되는가를 구하는 이런 과정에서 쓰게 되는 일이 있을 거야. 이게 응용예라고 하면 응용예 이런 일에서 필요해서 요 DL에 대한 걸 해야 돼요. 요거 말고도 있는데 그냥 응용예니까 그 중에 하나 얘기한 거예요. 여기는 뭐를 할 때 쓰게 되냐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가서 D 벡터라는 것이 있는데 D 벡터가 있으면 그게 면의 수직으로 지나가는 성분이 얼마나 되는지 하는 걸 뽑아 와야 될 때 DS 벡터 이렇게 하는 연산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건 뭔가 하면 여기는 도트 프로덕트, 여기도 도트 프로덕트 있으니까 도트 프로덕트가 어떤 의미인지는 앞에서 우리 설명을 벡터 연산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거였어요?
나란한 성분 뽑아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는 ds는 또 어떻게 됐는가 하면 ds는 면에다가 면적에다가 그 면에 수직으로 향하는 방향부터 이렇게 해서 사용해야 되는 게 있는데 좀 더 진행하면 이렇게 쓰이는 것이 여러분들이 들은 이름이 익숙하게 조금씩 언급해가면 가우스 법칙을 우리가 적용할 때 가우스의 법칙을 가지고 전기장을 해석할 때 쓰게 돼요. 이런 과정에서. 그래서 면에 대한 걸 또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 볼륨은 뭔가 하면 전하를 가지고 다룰 때 특히 전기장에서 공간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전하 분포, 임의의 전하 분포라고 해도 좋고 분포 전하라고 해도 좋은데 그 임의의 분포 전하를 구할 때 어떻게 할 건가 하면 dV가 들어가요. 이런 거죠. dQ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하밀도 rho V에다가 dV를 곱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야. dV에 R에 해당하는 것을.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뭐를 하나 했는가 하면 요 dV를 갈 때는 여러분들한테 미리 다 배우지 않았지만 앞으로 갈 길을 살짝 언급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배운 거 그때 배웠네? 이거 써먹어야 돼. 그때 배운 이유가 써먹기 위해서 했으니까, 그죠? 활용하기. 그러면 여기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우리 이런 걸 배웠어요. A 벡터하고 B 벡터하고 C 벡터가 육면체 세 변을 이루는 구성 요소이면 그때 최적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 그랬는가 하면 A 벡터하고 B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 한 다음에 뭐 하라고요? C 벡터를 도트 프로덕트 하면 수직 높이를 뽑아오는 일이 돼서 그거를 절대값을 구하면 최적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육면체의 최적. 여기는 뭐라고요? 요 ds는 또 뭔가 하면 요 ds도 할게요. ds는 A S 벡터일까? 이걸 할까? A 벡터하고 B 벡터가 있으면 요 벡터 두 개를 곱하면 이건 뭔가면 A 벡터하고 B 벡터의 크기를 구한 거에다가 그의 수직인 벡터가 나오는데 요 A 벡터하고 그래서 B 벡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크기를 구하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A 벡터하고 B 벡터가 이루는 평행 사변형의 면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기초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하는 것 같이 할 수밖에 없어. 이게 다 전기장 쪽에 가면 그때 가서 해야 될 일을 여기 한꺼번에 다 하고 가는 중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구좌표계 정리하고 여기 직각 원통 좌표계에서 디퍼런셜 엘리먼트, 디퍼런셜 라인, 디퍼런셜 서피스, 디퍼런셜 볼륨에 대한 요거는 라인에 해당하는 거고 요거는 서피스 또는 에어리어라고 해도 좋아요. 에어리어. 얘는 볼륨에 해당하는 거예요. 볼륨. 여기 디퍼런셜이라는 게 있어 앞에. 요거를 다룰 거예요. 이거 해도 시간이 다 차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앞에 배운 걸 조금 여러분들 익숙해 보이게 미리 탁탁탁 건져 왔어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하던 대로 자, 먼저 치우고 뭐 할지는 얘기했다 그죠? 이거 자, 첫 번째 구좌표계. 구좌표계는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이제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일단은 XYG의 형태로 변하지 않는 좌표계 형태로 직각 좌표계 X, Y, G가 있으면 어떻게 나타내는 R은 어떤 뜻인가 하면 요 점이 있으면 요 점이 있다고 하면 요 점에서 여기까지의 수직거리 그죠? 수직거리가 같은 것을 다 붙이면 뭐가 된다? 구면이 된다. 그죠? 반지름이 여기가 요 거리가 R인 거예요. R. 그러면은 베이시스 벡터는 뭐라 그랬냐면 요 원점에서부터 관측점으로 향하는 요렇게 가는 요 벡터가 AR 벡터인 거예요. 그럼 AR 벡터 내가 이렇게 표시했지만 요 AR 벡터는 땡겨오면 요 벡터는 여기인데 만약에 구면으로 따지면 구면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요 구면의 안쪽에 어디 있는 거예요? 구면에 여기 있는 거라면 여기서의 AR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서 이렇게 향하는 벡터가 여기서 AR인 거예요. 그럼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 AR 벡터라고 하는 것은 구면의 수직으로 바꾸는 원점으로부터 방사 방향으로 라디에이션 하는 방향으로 AR 벡터인데 얘는 사실은 위치에 따라서 이게 바뀐다는 의미를 좀 강조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덜 실수해요. 여기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아주 명확하게 명기 안 하고 AR이라고 쓰는 일이 많을 건데 여러분들이 요점에서 AR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요점에서 AR이라고 하는 것은 기호는 똑같은 AR이지만 다 실제 직각 좌표계로 AR 방향이 다 다른 거를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요거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요게 AR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점으로부터 구면에 수직인 단위 벡터예요. 그죠? 요게 베이스 벡터 하나. 두 번째 뭐라 그랬다? A 세타. 그죠? 세타는 뭔가 하면 요렇게 이제 여기 수직으로 이렇게 내리면 그것을 때 G축하고 이루는 각도 요게 세타라 그랬어요. 그죠? 세타. 그러면 A 세타는 어떻게 되냐면 얘도 실제로는 위치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어떤 건가 하면 요 A 세타는 청색으로 만약하면 요 면을 따라가면서 면의 접선 방향으로 G축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따라가면 수박면을 따라가면서 표면에 따라 쭉쭉쭉쭉 붙어가면서 미끄럼 타듯이 내려가면서 가는 벡터가 요 A 세타 벡터예요. 그러니까 얘도 가면서 A의 세타라고 이렇게 적고 R을 안 할 텐데 여전히 A 세타는 위치마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A 세타는 요게 A의 세타는 여기인데 이쪽에 내려와서 Y축 방향에서 이렇게 갈 때는 Y면에서 Y축의 수직인 형태로 요게 A 세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이렇게 왔다, 그죠? 이렇게 와서 여기 와서 Z축의 음의 방향에서 이렇게 가는 걸 따지면 얘가 A 세타가 되는 거예요. 뭐를 강조하는 거다? 수박 표면에 미끄럼 타듯이 이렇게 쭉 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A 세타의 방향이다, 그죠? 이렇게 가는 거나 이렇게 가는 거나 다 A 세타 방향 위치마다 다 달라지는 게 사실은, 그죠? 근데 얘는 구면의 접선 방향에 해당하는데 어떻게? G축과 평행한 형태로 접선 방향 성분인 지난번 언급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A 세타예요, 그죠? A 파이는 뭔가 하면 여기 이제 없애고 있을까? A의 파이. 얘도 위치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죠? 얘는 뒤에 가서는 얘 R이라는 걸 쓰면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R이 생략된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A 파이도 위치에 따라서 지금 바뀌는 중이다 생각하는데 A의 파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요점이 있는 데를 따지면 이렇게 수박을 꼭지를 따서 여기 안 지나가게 그려졌네. 이게 여기다 직접 그려가면은 아무래도 실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 수박 꼭지를 땄어요. 수박 꼭지를 이렇게 따면 위를 수평으로 잘라냈어요, 그죠? 그 위에서 보면 동그라미겠죠, 그죠? 그 위에서 보면 동그라미 여기다 갖다 그리면 여기서 이렇게 내리면 이런 동그라미, 동그라미 치고는 참 웃긴 동그라미, 그죠? 이런 위에서 보면 이런 동그라미 될 거야. 만약에 이쪽을 X축이라 그러고 이쪽 방향을 Y축이라 그러면, 그죠? Y축이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딴다는 얘기는 요 방향 요게 A5 방향인 거예요. A5 방향인데 원통 좌표계에서 있어서 추가로 설명을 안 해도 될 거예요, 그죠? 설명을 안 해도. 자, 그러면 A5의 방향은 구면의 접선인데 어디에 평행하게? XY 평면에 평행한 단위 벡터예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이렇게 해볼까, 여러분들? 이거 이제 XY 세타를 보기 위해서든지 또는 A 세타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가 하면 여기 앞에서 이렇게 툭 자르는 거예요. 툭 자르면 요게 이제 요렇게 가는 AR이고 요렇게 가는 A 세타고 A 파이는 여기 녹색으로 얘기한 대로 요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R, A 세타 수직, A
동일한 지점에서 여기 만약에 R을 붙이고 위치에 대한 의존도를 붙이고 싶으면 그 점 한 점 동일한 점에서는 AR, A 세타, A 세타, A 파이 또 AR, A 세타가 R 세타, 세타, 파이, R, 파이 얘는 전부 수직이에요. 그죠?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다? AR 닷 A 세타 이퀄 0 A 세타 닷 A 파이 이퀄 0 AR 닷 A 파이 이퀄 0 이렇다는 뜻이에요. 그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건 여러분들이 그림 가지고 좀 봐도 되고 내가 더 시간을 좀 덜 쓰려고 조금 줄이고 있어. 뭘 해야 되냐면 베이시스 벡터가 지금 원통 좌표계에서 구좌표 오면서 구좌표계가 베이스 벡터가 AR, A 세타, A 파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얘를 어디로 보내고 싶은가 하면 AR을 직각 좌표계로 변환하는 거. 그 다음에 A 세타를 직각 좌표계로.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직각 좌표계를 하면 AX 성분하고 AY 성분, AG의 성분으로 나눠서 그들의 합으로 나타내는 일을 하겠단 말이에요.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쉽게는 얘는 쉬워요. 얘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지금 바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쉽고, 그 다음 또 뭐도 변환해야 되는 A-파이도 변환해야 되잖아요. 그죠? A-파이는 이미 원통 좌표계에서 직각 좌표계로 변환하는 거 똑같은 과정이라서 얘는 했어요. 요거는 좀 이따 할게요. 얘도 그러니까 AX, A와 Y, AG의 조합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미리 얘기하기를 AR은 여러분들 뭐야? AR은 위치에 따라서 A세타도 위치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라서 위치가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형태의 값으로 바꿔서 덧셈을 하거나 뺄셈을 하거나 곱셈을 해야 돼서 이런 변화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AX는 그러면 R 붙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AX, AY, AG는 위치가 안 바뀌는 거예요. 어디 있으나 AX는 같은 방향이에요. 어느 위치에 있어도. 이것도 AX 더하기 AY 더하기 AG인데 이미 여러분들 이거는 요 뒤에 항은 필요 없다는 거 됐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요 앞에 개수 구하고 요 앞에 개수 구하고 요 앞에 개수 구해서 다 여기다 적어는 넣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해봅시다. 요거 AR이 어떤 위치에서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AR이 R 세타 파이라는 좌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요거를 지금 AX, AY, AG의 조합으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조금 직관으로도 보여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거까지만 한번 해봐요. 요거는 적을게요. 여기는 뭐였냐면 요거는 A 파이를 XY 좌표계, XYG의 좌표계로 하면 Z 성분은 없어요. 그죠? 원통 좌표계는.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사인 파이의 AX에다가 더하기를 코사인 파이의 AY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나도 사실은 이걸 외우지 않으면 표 찾아와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이 메모되어 있는 걸 참고해서 적은 거예요. 왜 필요는 없어요. 근데 환산하는 과정, 변환하는 과정이 왜 필요한지 하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미 원통 좌표계에서 했으니까 떼놔도 되는데, 이제 AR을 여기 AX 성분, 여기 좀 넓게 잡을게요. AX 성분 더하기 AY 방향 성분 더하기 AG의 방향 성분 이렇게 쪼개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요 그림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면 X축, Y축, G축이 있어. 그죠? 그럼 어떻게 가냐면 얘가 이렇게 가서 요 점이 이렇게 가는 게 요게 AR이에요. AR. 그죠? 그런데 요 AR 벡터, 요 점에서 벡터를 편의상 여기다가 가상적으로 XYG 좌표계를 갖고 와도 좋지만, 갖고 와서 그려도 되지만 두 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어떻게? 여기다 가상적인 좌표축을 서로 이렇게 가는 것을 Y축,
요렇게 가는 것을 X축, 요렇게 가는 것을 G축으로 갖고 와서 여기서 해도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더 쉽긴 요걸 요렇게 갖고 와서, 이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갖고 와서 여기서 요렇게 당겨 놓고, 여기다 갖다 놓고, 이것도 너무 여러분들 쪼잔해 보일까봐 조금 키울게요. 이렇게 된 형태, 여기가 AR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 걸 여기로 편의상, 여기서 계산해야 되는데, 요걸 당겨 왔어요. X축의 나란한 방향 성분, Y축 방향 성분, Z축의 나란한 성분으로 구할 때는, XYZ 좌표계에서는 위치에 따라서 그게 바뀌지 않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요게 AR이야. 요 AR. 요 크기가 얼마란 말이야? 1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요 사이각이 얼마? 세타. 그죠? 세타예요. 요 크기가 1이고, 요렇게 사이각이 세타인 거예요. 그럼 뭐, 파이는 어떻다는 얘기인가? 요게 AR이, 여기 AR이 R 세타 파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요걸 요렇게 내리면요. 여기서 요렇게 당겨오면, 여기서부터 요 각이 얼마라는 말이에요? 요게 파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파이. 그러면, 요렇게 계산해 오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럼 뭔가면, 요거를, 이 크기가 1인데 얘를 위에서부터 레이저 포인트를 가지고 Z축의 평행을 쫙 쏘면 여기 와서 딱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딱 만나잖아요. 그죠? 딱 만나면 요 벡터는 요걸 이렇게 할까? 요게 지금 AR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요 벡터를 X축 방향 성분, Y축 방향 성분, Z축 방향 성분을 쪼개는 중이에요. 그러면 요걸 내리면 여기서 만나겠죠. 그죠? 그럼 요걸 이렇게 Y축에 오는, 저 Y축에 나란하게 쏘든지 X축에 수직으로 쏘면 여기 만나는 점이 나오고, 여기도 이렇게 X축에 평하게 또는 Y축에 수직으로 쏘면 여기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벡터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요 XY 평면에 나란하게 Z축을 향해서 쏘면 이렇게 와서 만나서 총 벡터가 어떻게 되는가면 요 벡터 성분에다가 요 벡터 성분 3개를 더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AR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건 좀 쉽죠? 그죠? 자, 요거는 계산하면, 그럼 어떻다는 뜻인가면, 요 성분이, 여기 오는 게, 요 성분이, X방향의 크기야. X방향. 마이크 케이스만 꺼주세요. 요게 1이잖아. 그죠? 요게 크기가 1이야. 그럼 여기 내려오면 요 크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 요 크기하고 요 크기는 같잖아요. 그죠? 요 크기는 얼마예요? 요 크기는? 요게 1이니까. 요렇게 당겨오면 1 사인 세타의 크기잖아. 그죠? 그럼 요게 같은 요 크기가 1 사인 세타의 크기야. 그죠? 자세히 하죠? 근데 이걸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이든 전체를 다듬어서 간다고 생각하고 잘 참고 따라오세요. 그럼 요걸 다시 X축 방향으로 하면 요 각도가 파이야. 그죠? 그럼 어때요? 요게 1인데 요 각도가 파이면 요거는 사인 세타가 1 사인 세타가 1 사인 세타가 있는 데에다가 다시 코사인 파이를 하면 요 크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방향은 어느 방향인 거예요? 요게 AX 방향으로 되어 있는 요 벡터가 요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 요거는 어떻게 구해보면 돼? 1 사인 세타에다가, 1 사인 세타에다가 뭐 하면 돼? 요거는 요 크기잖아. 그죠? 요 크기. 요 크기는 어때요? 사인 파이지. 사인 파이. 그러면 요 방향이 AX, AY 방향이니까 여기다 AY 이렇게 적어주면 되지. 그지? 그럼 두 개는 했어요. 어떻게 되냐면, AX 방향은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가 앞에 개수야. 그 다음에 Y축 방향 성분은 사인 세타는 공통으로 사용되고 사인 파이가 AY 방향이야. 됐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Z축 방향 성분 여러분들 어떻게 찾아오면 되겠어? 요 높이잖아. 그죠? 요 높이는 어때요? 요게 지금 세타고 요 높이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가 지금 90도야. 그죠? 그럼 얘는 Z는 코사인 세타의 AG로 가는 거지. 왜냐면 여기 1이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됐죠? 그죠? 그러니까 요 벡터를 요렇게 요 점에서 AR 벡터가 세타하고
R 세타 파이가 모두 반영된 거예요. 그럼 요점에서는 여기 내가 했다 그러면 요점에 어디에 요 벡터가 AR 벡터면 여기서 세타하고 파이하고 R이 반영되는 형태. R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찾아와야 되는 거니까 AR 벡터는 여기서 언급한 대로 위치마다 AR 벡터의 방향이 직각 좌표계로 변하면 다 달라서 그거를 반영해서 계산할 때는 이렇게 변환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한 대로 AR 벡터를 바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요 그림이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원래는 여기서 할 일을 요거 땡겨와서 조금 확대해서 쓴 거예요. 확대해서 여기서 비록 편의상 여기 땡겨왔지만 요 값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쪽에 있는 요걸 땡겨오려고 그러면 여기다 땡겨와서 새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R 세타 파이 그죠? 근데 요쪽에 땡겨 있는 거 갖고 오면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형상화해서 하기 좀 어려워서 요쪽에 있는 거 땡겨오니까 그림이 좀 쉬웠어. 그죠? 자, 요게 일반화된 AR을 XYZ 좌표계로 바꿔서 나중에 덧셈을 하든지 뺄셈을 하는 경우, 곱셈을 해야 되는 경우 써야 되는 필요성이 주로 덧셈 뺄셈 할 때 써요. 자, 그러면 이제 AR은 했고 요거 지울게요. 같은 방식으로 여기에 지금 이렇게 오는 청색으로 아까 했던 이렇게 오는 요게 A 세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A 세타도 당연히 위치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다? A의 세타도 R 세타 파이를 반영해서 계산해서 직각 좌표계를 변환하면 요때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그냥 내가 쓸게요. 요것도 그림 그려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나도 머릿속에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림을 입체로 잘 안 그리면. 그래서 파워포인트 띄울까 그러다가 손으로 했는데 요거는 손으로 하는 의미가 충분히 있어요. 시각적으로 형성하거나 머릿속에 담는 데는. 요거는 변환하면 요건 결과만 쓸게요. 예,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여기 사인 세타였는데 코사인 세타에다가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의 AX 더하기 코사인 세타에다가 사인 파이의 AY 그 다음에 빼기 사인 세타의 AG 이렇게 변환해서 쓰면 돼요. 또 한 번 더 강조하면 원통좌표계하고 저 구좌표계에서는 비록 A로 A5, AG라는 걸 쓰고 또 구좌표계에서는 AR, A 세타, A5라고 정의해서 쓰고 있지만 특히 구좌표계에서는 AR, A 세타, A5라는 것이 위치마다 다 다른 거를 갖고 있다. 뭐로 환산했을 때? 직각 좌표계로 환산했을 때. 그래서 혼동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A 세타를 직각 좌표계로 변환해서 써야 될 때 여러분들 사용해야 되는 식이야. 근데 앞에서 했던 A의 파이의 R 세타 파이를 변환해 오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이너스 사인 파이의 AX 더하기 코사인 파이의 AY 이렇게 변환해 오는 것은 금방 쉽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했잖아 우리 그죠? 요거는 우리 앞쪽에서 조금 위해서 하는 것 대신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때는 어떻다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만들 수 있어. 이럴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이번 전자기학도 아까 반도체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수업 시간에 내가 하는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 관람하면요. 잘하는군. 오늘 또 실수가 있군. 아니면 저기 버벅대네. 이럴 수도 있지. 그치?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고 선생님이 하는 걸 보고 또 교수님이 하는 걸 보고 저거 뭐 그냥 저렇게 하면 되겠다. 머릿속에서 막 이러면은 그게 자기 게 안 돼. 손으로 직접 해봐야 돼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다가 시험 문제를 받으면 똑같은 걸 해보라 그래도 시험 문제를 받으면 완전히 멘붕 상태에 들어가는 건데 그건 왠가 하면 관람을 했기 때문에. 특히 지금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 중에는 관람하는 사람이 많을까봐 걱정해요. 가장 경쟁력이 없어지는 강의 스타일이 이거예요. 자, 일단 이제 구좌표계 베이스 벡터를 여기 S가 빠지네 그죠? 벡터를 바꾸는 거예요. 또 가끔은 여러분들 강의하다 보면 동영상 속에 오타가 있든지 이럴 때 있어요. 그죠? 그러면 맥락을 보고 조금 고쳐서 보는 것도 있어야 돼요. 이제 의도적으로 내가 틀리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지금도 동영상을 보면
막 이거 교수님 틀린 거 아니에요? 아니면 막 이렇게 막 대놓고 보자마자 해놨어요. 뒤에 가면 다 설명이 돼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 내가 친절하게 답을 하다가 답을 안 하기 시작한 한 질문자가 있어. 반도체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참고해서 동영상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안 좋아요. 그걸 관람하지 말 것. 필기도 하고 그러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도 했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두 번째 주제인 디퍼런셜 엘리먼트들 다루는 걸 할게요. 여기에 변환하는 그림, 요 그림 그린 것 같은 거를 잘 하면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이제 지금 갑니다. 자, 이거 지우고, 싹 지우고, 다시 갈게요. 지금 이걸 전체 하는 일은 전자계약을 중간 하다가 이런 걸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않고 공통으로 필요한 걸 쫙 해놓고 전자계약을 쭉 가겠다는 거예요. 전자계약 진도 들어온 셈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거 참고해서 자꾸 진도가 느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게 조바심할 필요 없어요. 다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differential element에 대한 것을 하려고 그래요. 아까 얘기한 대로 왜 그거 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했는데, 라인 엘리먼트는 DL 베타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서피스 또는 면을 얘기할 때는 DS 베타를 쓸게요. 서피스라는 뜻이에요. DS에 얘도 위치에 따라서. 그 다음에 볼륨을 얘기할 때 볼륨은 DV 베타 이렇게 할 거예요. 위치에 따라서. 그럼 얘는 아까 얘기한 대로 길이의 단위고, 얘는 면적의 단위고, 얘는 베타의 삼승으로 최적의 단위예요. 최적의 단위. 그럼 또 하나는 여러분 참고할 게 어떤 거든지 간에 이제 요 일을 하는 동안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베이시스 벡터를 조합을 또 한 번 더 써놓을게요. 반복해서 하는 것도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 써봐서 손에 익숙하게 하기도 하고. 베이스 벡터는 이제 직각좌표계에서는 AX, AY, AG가 있고 얘가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했어요. 그죠? AX, AY, AG를 얘가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AX, AY, AG는 위치가 바뀌더라도 얘는 안 바뀌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뜻인가 하면 DL, DS, DV에 해당하는 것을 베이시스 벡터들의 조합으로 표시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 벡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일들을 안 해놓으면 안 되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앞쪽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각좌표에서는 AX, AY, AG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림에서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지는 다 했으니까 요거 참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통좌표계는 A에 로가 있고 A에 P가 있고 그 다음에 A에 G가 있는데 미리 내가 이렇게 칸을 띄워놓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요거는 위치마다 지금 방향이 바뀌는 건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강조하는 단계니까 얘는 위치마다 요 AR이라는 것의 위치가 바뀐다. 근데 AG는 안 바뀌는 거죠. AG는 요 위에 직각좌표에서 똑같이 변하지 않는 방향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구좌표계에서는 A의 R, 얘도 마찬가지 위치에 따라 바뀌는 거 좀 전에 강조해서 많이 했다. 그죠? A의 세타, R 베타, 그 다음에 얘는 A 파이까지도 위치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떤 뜻인가 하면 DL이든 DS든 DV든 전부 다 뭐로 나타내는가 하면 베이시스 벡터들의 조합으로 나타내야 돼요. 컨비네이션으로. 일종의 슈퍼포지션이 되든지 성분을 쪼갠 거든지. 자, 그러면요. 먼저 직각좌표계부터 가볼게요. 직각좌표계부터 가보면 이래요. 첫 번째. 네, 컴퓨터로 하면 이렇게 올가미 씌워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이쪽 공간 쓸 수 있는데 좀 아쉬워요. 최근에 내가 이제 작년에 아이패드를 동영상이기 때문에 샀는데 활용을 못한 최근에 우리 제자가 대학원생이 쓰는 걸 보니까
이거 의외로 패드에다 쓰는 것도 필기감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노트에다 필기하라고 막 강조를 되게 많이 했는데 패드에 필기하는 사람들도 실감이 나게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 대신에 패드를 써서 패드에다 필기하되 인쇄해서 시각으로 학습하는 거는 꼭 했으면 더 좋겠어요. 혹시 패드 가지고 필기하는 사람들은 그게 뭐 아이패드가 됐든 갤럭시 탭이 됐든 자, 요거 이제 요 얘기 강조해 놨으니까 첫 번째 직각 좌표계 좌표계의 dl 벡터 ds 벡터 dv 요게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같이 그래요. 책은 아까 얘기한 대로 페이지 45, 6, 7, 8 아니면 뭐 표로 요약되어 있는 건 꼭 그 다음에 표 1-1이 있고 그림 18, 19, 20 1장 그 그림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책을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의외로 출간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굉장히 활용하는 데가 많아서 그거 가지고도 장학금을 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어쨌든 여러분들도 뭐 산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책 쓴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엉뚱한 얘기를 한 것 같지만 늘 책을 여러분들이 활용하라는 얘기를 할 때는 책을 쓴 사람으로서는 좀 부담스러워요. 혹이라도 뭐 책이라도 한 권 팔려고 하나 이런 부담을 가질까봐. 근데 그 책이 의미가 있으면 사고 의미가 없으면 안 사고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교재든지 책값을 보면 막 책값 비싸다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취직하는 거에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책 사는 거 그렇게 막 책값이 비싸다든지 아니면 책을 안 사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지 말고 또 인터넷 뒤지면서 저작권 있는 책 뭐 카피본 있나 막 뒤지지 말고 내 책은 풀 칼라로 돼 있어서 카피본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도 하고 또 잘 쓴 책이니까 믿고 따라와도 돼. 자, 그럼 다시 직각 좌표계를 그림을 그리는데 이래요. 우리가 이렇게 X축, Y축, G축이 있는데 이제 요 라인부터 먼저 할게요. 요 라인 엘리먼트. 그러면 도선이 이렇게 휙 지나가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만큼 조각도 DL이고요. 여기서 요만큼 조각도 DL이고 여기 조각도 DL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임의로 여기 있는 조각을 얘기를 할게요. 여기 있는 조각, 여기 있는 조각을 아까 얘기한 위치마다 DL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죠? 위치마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어떤 것도 하는 거는 이렇게 짝대기 쫙 되어 있는 이것도 DL로 쓸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쓰는 건. 전기장 들어가자마자 좀 이따 쓰는 것은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 말고 가장 제너럴한 걸 쓰는데 얘는 어떻게 쓰는가 하면 이래요. 자, 요게 요점에서 얘가 DL 벡터의 요 지점에서 DL 벡터예요. 그러면 요 DL 벡터는 어떻게 나타내는가? 아까 얘기한 대로 베이시스 벡터들의 조합으로 나타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거요. 직각 좌표에서는 DL 성분 중에서 X축 방향으로의 성분,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의 성분, Z축 방향의 성분들의 합으로 나타내는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그림이 여러분들 뭐 저기 화면 앞에서 보기엔 좀 나을까? 이걸 녹색으로 그릴 거거든요. 다시 한 번 더 고칠게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좀 보이게 녹색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리는 김에 조금 구별이 좀 되게 할게요. 이것도 지우고 여기에 이제 좌표축이 있는데요. 좀 기울기를 급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가는 도선이 있어요. 그런데 요 지점에서 요게 DL 벡터예요. DL 벡터는 다르게 얘기하면 뭔가 하면 요 크기는 도선 조각의 길이가 되고요. 그럼 벡터는 여러분들 어떤 거예요? 벡터는 크기하고 방향으로 나타내잖아요. 크기는 그러니까 도선 조각의 길이에요. 요 길이가 DL이에요. DL. 그 다음에
방향은 어느 방향인가 하면, 방향은 요 도선 조각의 접선 방향인 거예요. 요 점에서 접선 방향. 그러니까 도선과 평행이라 그래도 좋고, 접선 방향 벡터야. 벡터. 그러면 비록 직각 좌표계가 아니더라도 이제 여기를 조금 더 보충한 다음에 직각 좌표계를 들어가는 게 좀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가 하면 DL 벡터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길이가 뭐라고요? 길이가 DL이에요. 길이가 DL. 그 다음에 도선과 평행한 접선 방향 벡터를 탄젠셜 벡터라고 그래서 탄젠셜 벡터라고 얘기해서 내가 뭐라고 쓸 건가 하면 A에 T 이렇게 쓸 거예요. 크기하고 방향을 나타내요. 그런데 이 접선 방향 벡터는 길이는 위치에 따라서 별로 관계없어요. 관계없는데 이 방향 벡터는 요점의 방향 벡터하고 요점의 방향 벡터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접선 방향 벡터는 뭐에 의존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위치 의존도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쪼개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DL 벡터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쓰면 얘는 이런 거예요. 길이가 DL이고 뭐란 말이에요? 뭘 곱해주는 거예요? 방향 벡터 A의 탄젠셜 이렇게 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를 어떻게 나타내겠다? 직각 좌표계 베이시스 벡터의 조합으로 나타내고 원통 좌표계 나타내고 구좌표계 형태로 새로 풀어서 이렇게 세분해서 새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새로. 그런데 어차피 온 김에 두 번째 있는 면에 대한 것도 면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거 이제 요 DL에 대한 얘기 했는데 펜이 또 말랐어요. 네. 이제 뭐냐면 두 번째 DS 벡터라고 얘기하는 요거 한번 봅시다. 서피스. 요것도 위치에 따라 달라져요.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얘는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면 크기는 면적이에요. 면적. 그 면적이 DS라고 일반적으로 표시해요. 디퍼런셜 서피스라는 뜻으로 DS예요. 그럼 단위는 뭐예요? 얘는 메타의 제곱이에요. 여기는 단위가 얘가 메타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방향은 뭔가 하면 면의 수직인 단위 벡터예요. 그러니까 면의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면의 수직인 노멀 벡터라고 얘기하는 그 벡터예요. 그러니까 면의 수직인 벡터로 나타내요. 이거를 영어로 여기는 탄젠셜이라 그랬는데 면의 수직인 벡터를 다르게는 법선 벡터라고도 얘기해요. 그죠? 법선이라고 얘기돼요. 수직이다. 면에 그죠? 그래서 요거는 노멀 벡터라 그래요. 노멀 벡터. 그래서 이 노멀 벡터는 A의 노멀이라고 표시하는데 노멀 벡터는 어떻다?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위치 의존도를 이렇게 표시해요. 이렇게. 그러면 요 DS는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얘기인가 하면 DS에다가 A의 노멀 위치에 따라서 바뀌는 이렇게 표시해서 쓰게 되는 거고 여기 단위가 메타의 제곱이에요. 이 펜은 삐뚤거리네요. 이렇게. 근데 볼륨은요 벡터가 아니라서 그냥 면적이라서 굳이 DV는 스칼라의 최적에 해당하는 거니까 요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지금 다루고 뒤에 가서 설명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DL, DS를 여기다 따로 썼지만 원래는 DL은 어떻다? 길이 DL에다가 탄젠셜 방향 벡터 붙여주면 되는 거고 얘는 DS의 면에 수직인 방향 벡터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건데 요 정리를 조금 늦게 여기서 했어요. 먼저 해놨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때로는 뭔가 하면 손이 이렇게 휙 가면 내가 사용하는 좌표계의 베이시스 벡터들의 조합으로 쪼개야지 덧셈을 하거나 뺄셈을 하는데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직각 좌표계, 원통 좌표계, 구좌표계로 구별을 해서 가는 중인데
여기서 살짝 내가 순서를 놓쳐가지고 요걸 지금 DL하고 DS 벡터를 먼저 해놨으니까 여기서 이제 DL부터 먼저 하면 돼요. 자, 요거는 제가 잠깐 비키고 요거를 이제 직각좌표에서 DL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할까? 요게 DL이에요. DL. 그러면 DL 벡터를 어떻게 표시하겠다 그랬냐면 X축 방향 성분 원래는 크기 DL이고 A의 탄젠셜 이렇게 나타내지만 얘는 퉁쳐서 그냥 이렇게 가는 게 A 탄젠셜이라는 거예요. 요렇게 가는 요거에 나가는 요 벡터가 A의 탄젠셜인 거예요. A 탄젠셜 위치마다 지금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는 요게 A의 탄젠셜인 거예요. 여기서는 요게 A의 탄젠셜인 거예요. 알겠죠? 그죠? 자,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거는 A 탄젠셜이 X방향 성분을 평행한 것도 있고 Y방향 성분을 평행한 것도 있고 Z방향 성분을 평행한 것도 있어서 세 조각이에요. 세 가지로 쪼개야 돼요. 덧셈 뺄셈을 하려면. 그럼 이래요. 여기 내가 DL을 여기다 그렸는데 요 DL을 여기서 X축에 나가는 성분, Y축에 나가는 성분, Z축에 나가는 성분으로 쪼개도 되는데 그걸 기호로 먼저 표시하면 이래요. 얘는 DL 중에서 X축에 나가는 성분하고 DL 중에서 Y축에 나가는 성분, 그 다음에 DL 중에서 G축에 나가는 성분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뜻은 뭐라고요? X축에 나가는 성분의 길이가 DLX, Y축에 평행한 성분의 크기가 DLY, Z축에 나가는 성분의 크기가 DLG예요. 어떤 걸 쪼갠 거예요? 요 점에서 여기 DL이라고 하는 것을 X축, Y축, Z축에 나가는 성분 쪼갠 거예요. 그럼 이것도 이래요. 여기서 요 점에서 DL을 이렇게 생긴 요 DL을 X축에 나가는 방향 성분, Y축에 나가는 성분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좌표축을 여기서 만들어도 되는데 어떻게 해도 되는가 하면 요걸 고스란히 땡겨 와가지고 요걸 고스란히 땡겨 와서 이제 여기 까만 게 여기 DL이 이렇게 조금 크게 그릴게요. 요 확대해서 그랬어요. 요 성분을 이렇게 땡겨 왔어요. 요게 DL 벡터예요. 요걸 이렇게 땡겨 온 거예요. 여러분 강조했다 그죠? 요거 땡겨와서 편의상 원점에다 갖다 땡겨왔어요. 그죠? 그러면 요 성분을 X축에 나가는 성분, Y축에 나가는 성분, Z축에 나가는 성분 앞에서 우리가 벡터를 성분으로 쪼개는 일을 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럼 이런 거요. 요걸 이렇게 정사형을 내리면 혹시 그림이 필요하면 1-18 보세요. 1-18 보면 있어요. 요거 내리면 요 길이가 DL이에요. 그죠? 요 길이가 DL. 그러면 요렇게 내리면 요 크기가요. 요 크기가 뭔가 하면 DLX이고 DLX축 방향의 성분이고 방향이 X축하고 나가는 방향으로 있으니까 AX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나란히 그려서 이렇게 당겨오면 얘는 Y축에 나가는 성분이라서 DLY에다가 A의 Y 이렇게 돼 있는 성분이에요. 그 다음에 얘를 요 평행하게 나란하게 그려서 이렇게 와서 여기다 그리면 이렇게 가는 성분 요게 뭔가 하면 DLG에 AG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입체로 그리면 육면체의 세 변을 이루는 건 알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림을 그리면 요걸 갖고 가서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긴 게 있고 요렇게 가는 요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가는 성분이 있어서 마치 입체로 그리면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되어 있는 거라서 요게 DLX AX가 되고요. 요게 청색이 DLY의 AY. 역시 오늘 다 못 끝내겠네. 다음 시간까지는 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을 보니 요 녹색이 DLG AG예요. DLG AG. 그러면 요 대각선으로 간 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대각선으로 한 얘가 뭔가면 DL 벡터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 까만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으로 쪼개서 요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인 거예요. 이건 너무 쉽죠? 그죠? 아이고, 뭐 그런 걸 했나, 그러죠? 그죠?
그러면 미리 DL을 했으니까 요 육면 요게 DLX, DLY, DLG로 이루어진 요 최적의 DV부터 먼저 해볼게요. DV. 요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 메타의 삼성에 해당하는 거니까 세 개의 변으로 이루어진 세 개의 벡터로 이루어진 것의 최적은 어떻게 하면 돼? A 크로스 B 다치 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요거 벡터 프로덕트 한다면 요거 곱하면 되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는 얘 직각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곱하기 높이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DLX, DLY, DLG 이렇게 되는데 요 DLX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요것도 할까? 요 DLX를 일반적으로 요거를 DX라 그러고요. X축 방향의 길이를 DX라 그러고 Y축 방향의 길이를 일반적으로 DY라 그러고 요 Z축 방향의 요 DLG를 DG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써놨지만 사실은 설명을 하려고 성분을 쪼갠다는 의미로 설명했지만 얘는 사실은 DX의 AX 더하기 DY AY 더하기 DG AG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요게 DX, DY, DG 크기를 갖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볼륨은 여러분들 뭐냐면 요 세 개로 이루어진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DX, DY, DG인 거 뻔히 아는데 우리 앞에서 배운 벡터의 곱이나 스칼라 프로덕트의 정의를 이용하면 뭔가 하면 요 세 개의 벡터로 이루어진 것의 최적은 뭐예요? DXAX하고 크로스 프로덕트 하기를 DYAY를 하면 요 면적이 나오겠죠. 그죠? 거기다 뭘 하는 거예요? 수직 높이를 찾아오는 건 뭐예요? 여기다가 나머지 하나 DGAG를 이렇게 찾아오면 요게 DV를 구하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럼 계산해 보세요. DX, DY 앞으로 빼고 DX, DY 빼면은 AX, AY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뭐 나와요? AG 나오잖아. 그죠? 그럼 다시 DG, AG가 되는 거니까 얘는 DX, DY, DG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쉽죠? 그죠? 자, 그럼 여기까지 했고 그러면 디퍼런셜 라인에 해당하는 요거는 했는데 이제 두 번째로 그 다음 뭐예요? 요것도 했어요. 볼륨도 했어요. 면을 해야 돼요. 면에 해당하는 것은 요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좀 쉬워져요. 요 그림 공통으로 활용하는데 요 그림을 의도적으로 그려놨어요. 요쪽으로 가는 것이 X축 방향이고 요쪽으로 가는 것이 Y축 방향이고 여기로 가는 게 G축 방향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래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다 그릴게요. 요거 지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 지울게요. 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지울게요. 시각화해서 보는 걸 보라는 건데, 자, 여기에, DS 벡터에, R 벡터에 직각 좌표기 하려고 그래요. 그럼 얘는 뭐라 그랬다? DS에다가 원래 면의 수직인 방향 성분 벡터예요. 그죠? 이렇게 표시해요. 그런데 직각 좌표계에서는 XYZ 좌표계가 어느 지점에서나 같으니까 얘는 굳이 R 안 붙여도 관계는 없어요. 물론 위치에 따른 면이 바뀌는 형태를 염두에 두면 이것도 위치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래요.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X축, Y축, G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면적에 해당하는 요건데 이 뜻은 뭔가 하면 면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면이 이렇게 녹색으로 할 거겠네요. 녹색으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돼 있는 면인데 이 면 중에서 요 조만한 면 얘가 면적이 DS의 메타의 제곱의 면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수직방향, 요 면의 수직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요 벡터가 A의 노멀 벡터예요. 위치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요걸 얘기하는 게 요거예요. 요거, 그죠? 일반에서. 그런데요, 이 A 노멀 벡터를 직각좌표계에서 X축의 수직인 면, 요걸 뭐라 그랬어요, 아까? 면의 수직인 방향 벡터로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를 좌표계에 따라서 베이시스 벡터 각각의 방향으로 쪼개서 X축의 수직인 면, Y축의 수직인 면, Z축의 수직인 면으로 나눠서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자, 얘는 이래요. 얘는
직각좌표에서는 ds 중에서 ax 방향으로 가는 성분 더하기를 ay 방향의 수직인 면, 그 다음에 뭐 하나? h에 가는 수직인 면, 이런, 여기다 할까요? 이렇게 놔둡시다. 그러면 요거 표기, 일반화된 표기는 ds의 x라고 하고, ds의 y라고 하고, ds의 g,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그럼 요건 뭐다? 요거는 x축의 수직인 성분의 면이고, 요거는 뭐예요? y축의 수직인 성분의 면이고, 요거는 g축의 수직인 면의 성분이에요. 자, 그러면 요걸 어떻게 구해오냐 하면요. 여러분들 이런 거요. 내가, 요게 이제 면으로 되어 있어요. 면으로 되어 있어서 레이저 포인트가 아니고 이렇게 빔의 형태로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형광등이든지 좀 넓직한 우리 저 텔레비 여러분들 드라마 찍을 때 조명 비추듯이 면의 형태로 된 걸 쏜다고 생각합니다. 면의 형태로. 그런데 어떻게 쏘는가 하면 면의 형태로 쏘는데 그 면이 X축의 수직인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면 빛을 X축하고 나란하게 쪼면은 어떤 면이 비치는 거예요? X축의 수직인 면이 비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X축의 나란한 면을 빛을 쪼면 저쪽 D편에 와서 상이 맺히는데 요런 형태의 상이 맺히는 거예요. 요런 형태의 상이. 뜻 아시겠어요? 여기서 빛이 여기다 쏘니까 이렇게 뒤에 와서 상이 맺혔어요. 뒤에다 이렇게 스크린을 놓고 쏜 거예요. 어떻게 수직이 되게? X축하고 나란하게 나란하게 쏜다는 얘기는 X축의 수직인 면이 여기 비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 면은 여러분들, 요 면은 어떤 게 나올 것 같아요? 요쪽 방향으로가 dy가 되고, 요 높이는 어떤 게 나올 거야? dg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요 면적이 뭐예요? 요 면적이. dsx는 dy, dg가 면적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어느 방향 성분? X축의 수직인 방향 성분이니까 이제 ds 벡터를 한 번 더 써가면 첫 번째 항은 뭔가 하면 X축의 수직인 성분이 면이 dy, dg가 나고 ax이네? 이렇게 해도 좋고요. 여기 와서 보면 여러분들 어떤 면을 얘기하는가 하면 요 앞에 면이든지 요 뒤에 면을 얘기하는 거야. 그 면적은 얼마예요?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요 길이가 dx라 그랬고 요게 dy라 그랬고 요 높이가 dg라 그랬으니까 요 앞에 면의 면적은 뭐예요? 요쪽 길이 하는 거니까 dy, dg잖아. 그게 요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y축에 평행하게 빔을 쏘면 y축의 수직인 면이 여기 비치겠죠. 그죠? 여기다 이렇게 빛을 비추는데 y축의 수직으로 면을 쏘면 어떤 일이 생길 건가 하면 이렇게 되는 면이 여기 비치는데 이쪽 길이가 얼마가 나올 건가 하면 dx가 되고 이 높이가 얼마가 나올 거야? dg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방향은 어느 방향? 어느 방향으로 수직인 방향이 나오는 거야? 이런 방향이 수직이 나오는 거니까 요 오른쪽 요 면이 보이는 거예요. 또는 왼쪽 면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오른쪽 면은 어떤 면이에요, 여러분들? 면적이. 요게 dy고 요게 dg니까 요거는 아니지. 요게 dx고 요게 dg 이렇게 말이 실수가 나온다니까 막 빨리 하다 보면 d 순차적으로 하면 x, y, g가 온 듯이 또는 y, g, x 같이 요게 ay를 내가 표시하려고 그러면 y, x, y, g, dx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면을 x축의 수직인 면, y축의 수직인 면의 성분, z축의 수직인 면의 성분을 쪼개는 중인 거예요. 두 번째까지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나올 거예요? g축의 수직인 면이 나오겠죠. 그죠? g축의 수직인 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쏘면 되지. 이렇게. 그럼 이렇게 쏘면 여기 와서 상이 어떻게 맺힐 거예요? 이렇게 맺히겠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쏘면, 그죠? 그럼 요 길이가 뭐다? 요 길이가 dy고, 요쪽 길이가 얼마? dx잖아. 그죠? 요게 수직인 면은 어떤 면이? 이 면이 되는 거니까. 그죠? ag면. 그러니까 얘는 dx, dy, ag. 요게 직각좌표계에서 되는 거. 때로는 요 세 개가 다 있을 수도 있고, 가장 일반화해서 써놨으니까, 세 개가 다 있을 수도 있고,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면을 어떤 면 가장 일반화해서 나타낸 DS가 이거예요. DL도 아까 했던 DL도 가장 일반화하는 게 요 전체를 다 쓴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X축하게 나란하게 가는 성분이면 요거만 있는 거고 Y축에 나란한 성분만 있는 도선이면 요거만 있는 거고 Z축에 나란한 성분 요거만 있는 거인 거예요. 뜻 알겠어요? 면도 X축의 수직이면 Y축의 수직이면 Z축의 수직면인데 이렇게 강조해서 수직이라는 것을 하는 것은 면을 뭐 가지고 나타낸다? 면적에다 뭐를 반영해준다? 방향은 면의 수직인 거. 그래서 여기서 요 얘기는 요 뜻은 뭔가 하면 X축의 수직인 면인 거예요. X축의 수직이면 늘 어디서든지 어떤 학문 분야에서든지 면은 그 면의 수직인 방향 가지고 설명해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시간이 조금 1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막 달려와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 시간이 걸려요. 네, 다음 시간에 원통좌표계하고 구좌표계 DL, DS, DV에 해당하는 얘기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전기장을 아무 문제 없이 벡터 다 배운 거 가지고 쭉쭉쭉쭉 갈 수 있어. 벡터를 먼저 했어요. 벡터를 뒤에 필요한 이런 얘기들을 여기서 먼저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응용이 안 되니까 그런데 내가 요 처음에 DL, DS, DV 얘기를 할 때 뒤에 가서 어떤 경우에 적용된다는 얘기를 좀 했죠. 그죠? 그걸 염두에 두고 가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